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틸전의 워해머 커뮤니티 읽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해머 커뮤니티 웹사이트입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최근에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어 누르면은 이렇게 한글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업로드 속도가 좀 다르긴 해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영어 페이지고, 영어 페이지에서는 당연히 최신 뉴스들이 제각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어 페이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며칠 텀이 있는 것 같아요. 번역이 아무래도 좀 기간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작업이. 근데 그거는 사실 이번에 제가 다루려는 주제가 아니고,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Explore Our Games, 게임즈 워크숍의 게임들을 이제 확인해 보기가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쫙 떠요. 이게 뭐냐면은 워해머 관련해서 워해머라든가 게임즈 워크숍에서 자기네 자사의 워해머 제품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소개 페이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서 만든 여러 가지 워해머 4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소규모 게임들 이런 것들 다 올라와 있고, 또 설정도 간략하게 알 수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즈 워크숍에서 만든 워해머 IP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뭐 호르스 에러시 기타 등등, 그리고 뭐 네크로문다도 있고, 이렇게 이런 블러드볼도 있고 반지의 제왕도 있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워해머 4만이 있죠. 워해머 4만. 저는 근데 여담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이게 가장 번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 이 페이지가 워해머 4만부터 시작해서 에이지 오브 지그마 등등 그런 게임즈 워크숍의 여러 게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해주는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빨리 좀 번역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근데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이제 조만간 11번째 개정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11번째 개정판 맞춰서 이 페이지도 싹 다 개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편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내용을 번역을 하겠다. 왜냐, 개편 며칠 안 남았는데 구태여 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건 인력의 낭비하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이 페이지가 한동안 계속 쭉 이어진다고 하면은 좀 빨리 번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워해머 4만의 이런 거 보시면은 딱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Explorer the Setting이 있어요.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근데 여기도 번역이 안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기계 번역을 잠깐 돌렸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기계 번역을 그러니까 좀 돌려보죠. 41번째 천년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41st millennium.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렇게 이거 번역이 생각보다 괜찮게 돼 있더라고요. 인류는 멸망의 문턱에 서 있으며 외계인과 이단 세력이 사방에서 제국을 위협하고 있다. 41st millennium 말기에는 역사, 이성, 희망이 흐르는 세월의 가혹한 무게 아래 먼지로 갈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다. 계몽은 미신으로, 이해는 뭐 여러가지 기대로 대체된다. 전쟁만이 남았다. 은하계는 지금 현재 설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은하계를 둘로 가르는 대균열과 뭐 어두운 징조와 중대한 여러가지 사건들의 시대다. 예언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두려움에 미쳐서 검은 폭풍 구름이 모여들고 있다고 광란에 뭐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절박한 영웅의 행위와 무위대한 승리와 쓰라린 패배가 공존하는 시기고, 모두 운명의 끊임없는 수레바퀴를 돌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다. 참고로 이게 10번째 개정판이 나올 때쯤에 이게 이렇게 이 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페이지는 10번째 개정판 기준이기 때문에 설정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영상이 좀 나오는데, 멈췄네요. 여기도 그래서 4차 타이라이드를 기준으로 맞춰졌어요. 이제 4차 타이라이드는 은하계 서쪽에서 타이라이드가 새롭게 침공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은하계 동쪽에서 계속 타이라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하계 서쪽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10번째 개념판의 메인 스토리가 그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이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기준으로서 만든 페이지라서 뭐 이미지가, 타이라니드 이미지가 좀 많아요. 은하 탐험. 은하계는 너무 넓으니 주요 장소가 어딘지 파악하고 정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간만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입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은하계예요. 은하계가 반으로 갈렸죠. 밝은 부분은 임페리움 상투스라고 합니다. 임페리움 상투스라고 보이시죠? 여기 임페리움 상투스가 써있는 거. 여기는 그래도 좀 덜 암울한 은하계예요. 은하계의 절반 중에서 그나마 덜 암울하고 그나마 워프 여행이 좀 편한 지역이고요. 이 검은 부분은 딱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임페리움 니일루스라고 임페리움 상투스보다 몇 배는 더 암울한 지역입니다. 임페리움 상투스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임페리움 니일루스는 그 대부분의 지역이 좋은지 나쁜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임페리움 상투스는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라도 있는 정도의 어떤 행정력이 아직도 발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페리움 상투스에 비해서 임페리움 니일루스는 그조차도 안 돼요. 왜냐? 지금 보다시피 다 검게 칠해져 있죠. 이게 그냥 칠해진 거 아니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페리움 니일루스는 행성과 성계 아니면 뭐 좀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라면 서브 섹터 정도. 아무튼 거의 웬만한 행정구역들이 다 서로서로 분열되어 있어요. 워프 여행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좀 행정력이 많이 서로 분열되었어요. 성계 단위로. 그래가지고 파악이 안 돼요. 임페리움 상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테라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행정력이 좀 이게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니일루스는 손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행정력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게 칠해진 거예요. 그냥 서로서로 다 웬만한 성계들은 그냥 서로서로 다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서로 분열돼서 산산조각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떠한 행정력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냥 은하계 인류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그나마 묶여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이름만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그냥 이름만으로만 묶여 있는 지역일 뿐이다. 아무튼 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눌러보면은 행성 소개가 뜨거든요. 테라, 엔마스, 테라와 화성. 인류의 도가니인 테라는 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새화된 세계입니다. 여기 거의 뚫을 수 없는 황궁의 심장 깊숙이 황제가 잠들어 있다. 황금 옥자의 기계장치 안에 영원히 봉인되어 있다. 테라의 정치와 관료제 그리고 제국의 교리 내에서 중요한 그런 권력 같은 거는 이제 제국의 전쟁을 촉진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뭐 테라는 당연하지만 인류 제국의 심장부죠. 테라와 화성은 그냥 인류 제국의 심장이나 보시면 됩니다.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인류 제국 전체 행정의 어떤 심장이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인류 제국에서 제국교 다음 가는 종교 집단 화성 기계교단의 심장이죠. 총본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행성이다. 카디아. 지도가 좀 제대로 안 넘어가는데? 카디아를 대균열이구나. 대균열. 제가 초안부에 설명드렸죠. 대균열. 이제 대균열은 이제 하이고디거라고 해서 인류제국 내에서 쓰이는 고풍적인 언어가 있어요. 인류제국의 언어는 참고로 로우고딕과 하이고딕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우고딕은 일상적으로 서민들이 쓰는 언어고, 하이고딕은 좀 고풍화된 언어인데 보통 공식적인 채널이나 소통 채널이나 혹은 어떤
귀족들의 그런 고풍적인 그런 대화, 그런 데에 쓰이는 게 하이 고딕이에요. 아무튼 이 하이 고딕어로 시카트릭스 말레딕툼이라고 부르고, 로우 고딕 등의 그런 언어로는 그냥 뭐 대균열, 뭐 여러 가지, 근데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균열이라고 그냥 부르는 건 아니고, 뭐 열린 아가리, 붉은 상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아무튼 흔하게 부르는 건 대균열. 이고 공식적인 언어는 시카트릭스 말레딕툼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다시피 이 시카트릭스 말레딕툼 대균열은 인류 제국의 영토를 지금 반으로 가르고 있어요.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대균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워프 폭풍의 어떤 연장된 형태로 이렇게 은하계를 반으로 가르고 있고, 전쟁의 굴줄인 이단 아스타르테스, 광란의 악마무리, 그리고 기타 악랄한 위협들이 이 워프 폭풍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 양쪽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붉은색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위아래로 싹 다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물론 아무래도 뭐 카오스 마린들을 제외하면은 이 워프에서 워프에서 나오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메테리움의 생명체들, 뭐 악마라던가 뭐 기타 괴물들, 이런 애들은 좀 현실 우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 우주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오래.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애들은 좀 오래 머무르기 어렵지만은, 이 붉은 선을 거점으로 해서 최소한 수백 년 정도 범위의 어떤 행성들과 그런 데서 뭐 각종 돌연변이들, 워프 스폰, 사이커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하면서 여러모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모로 지금 말 그대로 대사건이 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참고로 이거 보시죠. 마크라지 보시죠. 마크라지. 이따가 또 아마 나올 텐데, 마크라지를 비롯한 울트라만은 이 대균열에 정말 절묘하게 아래쪽에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뭐 황제께서 보호를 하셨는지, 대균열을 원래는 사실 임페리움 니일루스 쪽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선이 제대로, 만약에 보세요. 선이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은하계를 갈랐다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은하계를 갈랐으면은 울트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니일루스 쪽에 더 가깝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운이 좀 황제께서 가호를 하셨는지 절묘하게 임페리움 상투스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균열이고, 바로 옆에가 울트라마. 타우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타우 제국도 지금 딱 운 좋게 임페리움 상투스에 들어와 있어요. 아무튼 또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쌍툼 행성, 뭐 성소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냥 행성 이름이 고유명사 쌍툼이라 가지고 쌍툼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 제 기계 번역이니까 뭐 번역의 퀄리티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제 성소 이 행성은 이제 10번째 개정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언급된 행성이에요.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이 한창일 때 제국의 보급로는 지정된 앵커 행성들, 앵커가 정박지라는 뜻이죠. 앵커, 정박지 행성들이 확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생텀인데, 이 생텀 행성은 화이트 템플러스라고 하는 스페이스마린 챕터의 모행성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이 은하계 서쪽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이쪽 지역, 이 거대한 개활지 변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 일대를 타이라니드의 새로운 침입이 유린하고 있었거든요. 약탈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격전지가 한 대충 이쯤이에요. 이 드넓은 공터가 주요 격전지였는데, 쌍툼 행성은 후방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쌍툼 행성에 이 4차 타이라니드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사령부도 이 쌍툼 행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촉수가, 일명 그랜딜루스라고 하는 촉수가 이 행성에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전쟁이 펼쳐졌고, 일단 지금은 인류제국이 뭐 그래도 어찌어찌 막아내가지고 그나마 좀 버텨내고 있는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은 지금 10번째 개정판 상황에서는 어찌어찌 해서 막아냈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조만간 또 거대한 침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개로 그냥 마무리됐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카디아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대균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토리상으로나 아니면은 실제 지형상으로나. 아무튼 이제 아마돈 더 디스포일러의 제13차 암흑성전 이후 카디아는 산산조각 났고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잔해는 테러의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워프 에너지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이 행성은 악마의 세계, 악마 행성, 데몬 월드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아이 오브 테러에 남아있는 카오스의 본거지들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원군들, 각종 카오스 세력들의 어떤 이제 집결지, 작전 기지처럼 되었죠. 지금 설정상으로는 10번째 개정판 마지막에서 이제 마지막이었던 아이 오브 테러, 강철의 지배 스토리에서 아이언 워리어 군단이 이 행성을 차지했어요. 원래는 블랙 리전 소유였거든요. 아마돈 더 디스포일러가 13차 암흑선전 이후로 이 행성을 완전히 파괴한 이후에 블랙 리전 부하들을 시켜서 이걸 점령했는데 그걸 또 우리의 페투라보 선생께서 약탈해서 뺏어갔어요. 마지막 부분쯤에. 마지막 이제 아이 오브 테러라고 해서 마지막 스토리 캠페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페투라보 선생께서 이제 뺏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이언 워리어 소속이다. 이제 이 카디아 인성이 참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은 원래는 아이 오브 테러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이 아이 오브 테러에서 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카디아였습니다. 근데 그 카디아가 무너지고 카오스의 세력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상 이 카디아의 관문을.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 오브 테러가 카디아의 파괴와 함께 완전히 그냥 뚝 터진 저수지처럼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아이 오브 테러에 지금까지 1만 년간 응축되어 있었던 그 어떤 워프의 에너지가 범람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카디아의 파괴 말고도 은하계 각지의 여러 가지 약탈들, 아바돈의 사주를 받은 각종 카오스 세력들의 그 계획적인 파괴와 여러 가지 의식 때문에 그런 동시다발적인 어떤 연결된 사건들 덕분에 아이 오브 테러에 있던 그 워프 에너지가 한꺼번에 범람을 하면서 발생한 게 이 대균열이거든요. 그래서 카디아의 파괴와 함께 대균열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워해머 세계의 새로운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질루스, 이제 보기에는 카디아랑 정말 한 뼘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카디아에서 비질루스까지는 사실상 거의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정도의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프 여행 제외하면은 카디아에서 비질루스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네크론의 어떤 돌메인 게이트라던가 아엘다리의 웨베이 게이트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카디아에서 비질루스까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주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워프 여행 말고는 없다. 왜냐면 은하계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 있는 것만 놓고 보면은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은 이조차도 실제 현실 우주에서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워프 여행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비질루스 행성이 어떤 행성이냐, 이 대균열을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안정적인 통로인 나크문드 건틀렛의 북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워마스터 아바돈과 그의 블랙리전에 의해 침공 당하고 오크 스피드 와에 시달리고 진스틸러 컨트에 침투당한 이 행성의 하이브 스프라울은 끊임없는 정전인 상태에 있다. 비질루스의 전략적 중요성은 너무 커서 디스포일러가 다시 전복에 전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비질루스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나크문드 건틀렛이라고 하는 어떤 통로가 있어요. 이제 이 쌍투스 지역이죠. 이 대균열을 기준으로 해서 쌍투스 지점과
이 니일루스 지점을 연결해주는 아주 가느다란 통로예요. 지도상에도 표시해주면 좋겠지만은 사실 지도에 이렇게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느다란 통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함대가 뭐 여러 함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은 됩니다. 뭐 아무튼 그런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크문드 건틀렛 통로에 니일루스 쪽에 위치한 니일루스 초입부쯤에 위치한 그런 행성이에요. 근데 이 행성이 왜 중요하느냐? 이 비질루스를 거쳐야만 이 나크문드 건틀렛이라고 하는 이 긴 통로를 건널 수 있어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런 보급이라던가 어떤 안정적인 항해가 불가능해요. 보급도 못 받고 또 이 행성에서 워프 이동을 해야만 좀 안정적인 통로를 따라서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워프 이동이. 그래가지고 비질루스 행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바돈이 직접 이 행성을 침공하고 또 오크도 침공하고 진스틸컬트도 침공하고 드루칼이랑 아일다리까지 해서 뭐 여러가지 세력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나마 일단 다행인 점은.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마게돈은 임페리움 상투스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이제 이 행성은 전쟁으로 유명한 행성이죠. 근데 이 행성이 그렇게 전쟁이 많아서 완전히 다 박살나고 사실 이제 행성에 있는 자원도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덕에 행성에 그나마 남아있는 산업시설이랄 것도 없거든요. 다 박살났어요. 그런데도 이 행성은 정말 중요한 행성입니다. 왜냐? 태양계와 테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워프 경로에 위치했기 때문이에요. 이 행성을 정복을 하면은 여기에서 태양계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도 안정적인 태양계까지 완전히 안전적인 고속도로처럼 쭉 워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류제국이 이 뭐 별 볼 일 없는 행성에 계속해서 지원군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태양계와 테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워프 경로에 위치한 하이브월드 아마게돈은 귀중한 전쟁 생산 허브이자 필수 요새입니다. 강력한 오크 군주 가주크 스라카한테 2차례 침공당했고 워프 균열을 통해 쏟아지는 카오스 전사들로 분노에 휩싸인 아마게돈의 수호자들은 행성 전역에서 계속되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행성이에요. 또 조만간 오크가 새로 침공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스페이스 마린들이 새롭게 또 참전을 하는 게 이번 11번째 곧 찾아올 11번째 개정판의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바알 블러드 엔젤의 모행성이죠. 이 바알은 임페리움 니일루스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임페리움 니일루스에서 그나마 뭔가 행정의 중심지라고 부를 만한 행성입니다.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 빛의 등대인 바알은 블러드 엔젤스의 고향 행성으로 이 어둠 속 지역을 괴롭히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임페리움 니일루스를 방어하는 그런 어떤 임페리움 제국 세력의 집결지이다. 좀만 더 올리죠. 커맨더 단테의 지휘에 따라 스카이폴 조전소는 임페리움 니일루스가 포위된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함대를 구축하는 거대한 임무를 시작했다. 바알 행성은 좀 더 첨언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임페리움 니일루스에서 그나마 행정이 좀 구축된 이 바알 행성을 따라서 좀 그나마 구축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임페리얼 니일루스 전체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바알을 기준으로 해서 그나마 좀 안정화된 행성들 일부가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바알을 거점으로 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나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름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커맨더 단테가 이제 로봇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아이고 깜짝이야. 아무튼 다시 죄송합니다. 방송 찐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바알 행성에 지금 그나마 가장 많은 제국의 어떤 연합 병력이 지금 연합 함대
함대와 병력이 지금 집결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갈 수 있는 데가 바알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임페리움 쌍투스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라도 있는데 임페리움 니르스는 그것도 안 돼요. 행성에 아스트로패스들을 써서 전화를 해봐도 전화가 안 돼요. 그냥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유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임페리움 쌍투스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아스트로패스라고 하는 사이킥 살아있는 인간 전화기들로 해서 여러분이 임페리움 쌍투스에 있는 아무 행성에 전화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행성에서 답변을 와요. 아, 지금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행성의 상단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므로 한 몇백 년 후에 응답,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몇 개월 후에 응답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응답은 와요. 근데 이 임페리움 니일루스에 여러분들이 아스트로패스 전화기를 써서 전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 신호가 그냥 안 가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바알 행성은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임페리움 니일루스에서 한창 전쟁을 하던 혹은 전쟁을 위해서 떠나던 그런 여러 세력들이 길을 잃으면은 대부분 뭐 바알행 올 때가 바알 행성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 행성에 지금 가장 많은 수의 함대가 집결되어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다 바알로 찾아왔고. 그래서 퍼라이어 넥서스는 임페리움 상투스의 네필림 섹터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필림 섹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네필림 이상현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워프의 무효화 에너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필멸자의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워프 무효화 에너지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계속 이 워프 무효화 에너지에 노출되면은 그냥 영혼이 없는 껍데기처럼 전락해버립니다. 살아있는 허수아비처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스틸링이라고 하는데 스틸링 STILLING 훔치다의 그 스틸이라던가 훔치다의 그 스틸이라던가 아니면 뭐 강철의 그 스틸 그게 아니고 정체되다라는 그 스틸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정체되고 인간이 영혼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정체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일런트 킹의 네크론 추종자들이 이제 일련의 흑석 기둥들을 이 지역에다 깔아가지고 이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국군은 네필림 구역을 이러한 영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역 전역의 네크론 진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팩트는 그냥 이거는 침묵의 왕의 계획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퍼라이어 넥서스는. 사실은 이러한 퍼라이어 넥서스 같은 게 은하계 전체에 지금 다 이렇게 은하계를 다 감싸는 규모로 이렇게 건설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퍼라이어 넥서스가 가장 먼저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사실 침묵의 왕의 계획은 인간들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인 거예요. 그냥 여기가 가장 먼저 노출되었을 뿐. 마크라지는 울트라마린의 심장이죠. 울트라마린 챕터의 고향 행성입니다. 그리고 또 울트라마의 중심 행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행성에는 챕터의 요새 수도원인 포트리스 오브 헤라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요새에서 울트라마린의 챕터 사령부가 스커지 스타즈의 데스가드 거점과 블랙리전의 침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전들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계획하고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도에 나있네요. 울트라마가 이렇게 있어요. 울트라마의 중심에 마크라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지도상 중심은 아니긴 한데 사실상의 중심이에요. 마크라지를 거점으로 해서 울트라마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마크라지가 울트라마의 중심이라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울트라마의 끝단 부분에 스컬지드 스타즈라는 데가 있어요. 세 개의 성계가 모여서 형성된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데스가드가 점령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트라마의 구석 끝단 부분은 데스가드가 지금 따먹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침 있네, 스커지 스타즈.
한때 세계 제국 성계들이었던 스커지 스타즈는 역병의 신 너글의 숭배자들과 데몬들한테 침략당했고 노시아스, 록그레이브, 버미녹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근데 또 카오스 놈들답게 서로 견제와 질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글이 데스가드를 앞세워서 울트라마 끝단에 이 세 개의 성계들을 정복해서 울트라마 침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어요. 너글 세력들이. 근데 이거를 질투한 젠치, 홀은, 슬라네시 같은 놈들이 또 이 세 개의 성계를 놓고 이제 침략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또 아마 11번째 개정판 되면 또 그 본격적인 어떤 침공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맛만 보고 있다. 이제 호시탐탐 이 스커지드 스타즈를 너글한테서 빼앗으려고 맛만 보고 있는 상태다. 다른 신들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들의 행성. 마법사들의 행성은 일단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임페리움 상투스 지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임페리움 상투스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좀 지도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 마엘스트롬 안에 있어요. 사실 마엘스트롬이라고 하는 아이 오브 테러랑 비슷한 영구적인 워프 균열인데 이 마엘스트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마법사들의 행성입니다. 사우전드 선즈의 모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마린 2에서 지긋지긋하게 박살냈던 그 루브릭 마린들이 소속된 군단이죠. 마그누스 더 레드, 이 사우전드 선즈의 프라이마크의 마법에 끌려서 이 지금의 위치로 순간이동 되었어요. 원래는 아이 오브 테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균열 시작되면서 그 대균열의 에너지를 촉진제 삼아가지고 마그누스 더 레드가 이 행성을 아이 오브 테러에서부터 마엘스트롬 쪽으로 순간이동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우전드 선즈들은 이 오염된 우주 영역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방해하는 그런 공허 요새를 세웠다. 그리고 동시에 마그누스는 박해받는 사이커들에게 자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이커들과 함께 계약한 공포는 오직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좀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래는 이게 아이 오브 테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 우주의 이 마엘스트롬 여기로 순간 이동되었어요. 물론 마엘스트롬도 아이 오브 테러 같은 워프 균열이라서 그냥 마냥 일반적인 현실 우주 공간은 아니에요. 워프랑 현실이 섞인 그런 공간입니다. 아무튼 여기로 순간 이동하고 나서 마그누스가 또 그놈의 할 수 있다 나라면 마인드가 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하계의 사이커들을 다 구제를 하겠다. 인류 제국의 그런 박해로부터 우리 사이커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나는 구원자가 돼보겠다 하면서 은하계 전체에 어떤 사이킥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이커는 이 좌표 찍고 여기로 와라.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은하계 전체에다가 이제 어떤 사이킥적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인류를 사이킥적인 어떤 종족으로 강제로 진화를 시키겠다는 어떤 미친 발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은하계는 감당할 수 없는 사이커들의 폭주와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서 은하계 전체가 다 붕괴돼 버릴 건데 마그누스는 뭐 그런 거를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다. 나라면 그냥 그 마인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다크엔젤과 그레이 나이트가 이 사우전드 행성의 이 모성 마법사들의 행성을 직접 공습해가지고 그 의식을 방해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그누스는 뭐 성공 직전에 또다시 실패를 하면서 또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시간 문제고 언젠가 또 이제 마그누스는 그 자기의 실패한 계획을 다시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마엘스트롬 하면은 사실 또 다른
거대한 세력 있죠. 바로 레드 커세어 레니게이드 챕터가 되겠죠. 루프트 휴론, 지금은 블랙하트 휴론으로 개명한 친구가 지배하는 레니게이드 챕터고, 블랙 리전조차도 동맹을 제안할 정도의 어떤 거대한 반역자 아스타르테스 세력인데, 얘들이랑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우전드 선즈의 모성과 그리고 그 레드 커세어의 그 레드 커세어 챕터는 같은 마일스트롬 안에 있다고. 그런데 얘들이 뭐 서로 충돌하거나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 마일스트롬은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예요. 뭐 지도에는 그렇게 뭐 커 보이진 않는데 사실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고,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타우의 5차 영역 확장. 인류 제국이 찰라스 황야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타우 제국의 함대가 깊숙이 직격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참호에 박힌 제국 수비대, 임페리얼 가드, 지니실러 숭배자들의 반란, 보탄 연맹의 기주의적 습격, 그리고 오크와 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섀도우선 사령관은 이 지역을 타우 제국을 위해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심했다. 사실 이 지역은 타우의 생존에 있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타우 제국이 지금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상투스 안에 있어요. 근데 타우 제국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술과 기술을 개발할 자원과 원동력을 얻어야지 타우 제국이 궁극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우 제국의 영토에서는, 현실적인 영토에서는 사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왜냐, 뒤편에는 보다시피 대균열이 이렇게 쳐있죠.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은 유독 타우 지역만 이렇게 뭔가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이런 형태예요. 왜냐면은 타이라이드 하이브 함대들의 거듭된 침공으로 인해서 타우 제국 주변의 어떤 그 양측면 쪽에는 행성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냥 다 돌덩이들 뿐이에요. 그 대부분 남아나는 행성이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또 그나마 지금 요게 끄트머리쯤에 그나마 흰색으로 뭔가 좀 생기있게 보이는 지역이 좀 겹치잖아요. 작게요. 지금 요게 지도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그쵸? 여기 조금 아주 작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지역이 다모클레스 해협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다모클레스 해협과 그 일대 제국령의 행성인데, 이 다모클레스만은 더 넓은 타우 제국의 더 넓은 그 타우 제국 너머에 더 넓은 개활지 행성. 물론 인류 제국 지역이지만은 어쨌든 타우 제국이 더 넓은 황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떤 관문이었어요. 그런데 대균열 직전의 시대에 인류 제국이 여기다가 거대한 초과학적인 고대 기술 암흑기의 기술을 써서 그냥 불을 질러 버렸어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여기다 우주 공간을 아예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불이 그냥 불도 아니고 그냥 계속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거의 엄청난 규모의 그냥 우주적인 불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적인 규모의 거대한 불길을 질러놔가지고 타우 제국이 이제 이걸 통과할 수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 불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타우 제국이 어떻게 통과를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타우 제국은 워프 여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타우 제국 영토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균열 이후에 이 대균열과 밀접한 지역에서 블랙홀이 발견됩니다. 블랙홀이 발견됐는데 사실 그게 워프 균열이었어요. 워프 균열인데 이 블랙홀을 통과해서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4차 원정대가 발족해서 처음으로 이 새로운 개척지 임페리얼 니히루스의 발을 디뎠고, 이어서 5차 영토 확장 원정대가 발족을 해서 4차에 이어서 이 지역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타우 입장에서는 미개척 황야예요. 완전한 신세계예요. 신세카이인데 새로운 항로인데 원피스로 치면은 문제는
그것은 인류제국의 영토였다. 찰라스 확장지라고 불리는 인류제국의 영토였어요. 찰라스 확장지 혹은 개활지. 그래서 지금 뭐 근데 또 그나마 타우한테는 다행인 점, 그리고 인류제국한테는 불행한 점. 지금 여기 임페리얼 니울루스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는 만약에 타우가 발을 디뎠어도 원래가 대균일이 없었다면은 이 지역은 이미 인류제국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발을 여기 디딘 순간 인류제국한테 두들겨 맞았을 운명인데, 대균열 이후로 이 찰라스 확장지의 거의 모든 성계들이 서로 완전히 그냥 분열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타우 제국이 그 틈을 노려서 지금 열심히 이 지역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현재 타우 제국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행정력이 잘 구축된 세력이에요. 나머지 인류 제국은 거의 행성 단위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그나마도 진스틸러라던가 오크 위협 혹은 뭐 포탄 이런 애들이 기회주의자 마냥 계속해서 약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인류 제국 입장에서는. 하지만 타우 제국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전쟁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솜니움 스타즈인데 여기는 임페리움 니일루스에서도 끝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끝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실 별 볼 일 없는 행성이에요. 잠깐 별 볼 일이 없는, 원래대로라면 언급조차 될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변방이고 딱히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균열 이후 가장 최근의 스토리에서 이 구석에 아키페인 바슈토르 기술의 악마 반실이 여기에다가 악마 행성 워무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아바돈의 계약에 따라서 만드는 그런 인공적인 악마 행성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악마 행성 워무드에서 라이온과 데몬 프라이마크 앙그론이서 싸웠죠. 충돌했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이온이 뭐 위기에 처한 다크 엔젤과 블러드 엔젤을 구원해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뭐 그렇게 전투는 마무리되었는데 앙그론은 퇴출당하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악마 행성 워무드는 아바돈이 이제 이 긴 전쟁, 인류제국과 카오스 세력 간의 그 1만 년에 걸친 그 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무기, 강력한 고대, 인류 이전에 훨씬 엄청난 고대의 어떤 무기들을 얻기 위한 열쇠가 바로 이 워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워무드가 각성을 했습니다. 각성을 해서 웨베이, 아엘다리와 뭐 드루카리 이런 애들이 살아가는 현실 우주와 워프 사이에 놓인 또 다른 제3의 차원이죠. 그 웨베이 내부로 침투하는 그런 거대한 균열을 또 만들었어요, 이 워무드가 각성하면서. 그래서 지금 아바돈과 거대한 암흑성전 한 대가 그 웨베이 내부로 침투한 상황입니다. 그 고대의 무기들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지금 워해머 4만의 가장 마지막 시대선에 위치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말레펙터스, 이거는 뭐 딱히 뭐 없네요. 나중에 뭐 11번째 개정판 나오면서 또 여기가 뭐 새롭게 언급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경고, 허가 부족, 추가 시도는 고의적 이단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생각, 호기심은 이단의 전조다. 노바 퍼가토리아, 이것도 뭐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행성들도 뭐 마찬가지네요. 나중에 아마 스토리가 새롭게 추가되면은 여기 이 행성들도 어떤 이 행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은하계 10번째 개정판 기준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뭐 또 나중에 11번째 개정판 새로 나오면은 이 페니지 자체도 좀 리뉴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행성들도 언급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설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단하게 은하계를 쭉 둘러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즉석에서 읽은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본이나 대사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저도 현실 일이 바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황제처럼 뭐 황제 같은 그런 존재였으면은 뭐 둘 다 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 일 살면서 이거 바로 준비하기가 조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냥 즉석에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주식